거기다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마 배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정인양 사건 이후에 저는 이렇게 정인양 사건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입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아동학대는 친부모 사이에서의 아동학대가 훨씬 많은데 이게 무슨 입양의 문제로 이렇게 가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대통령께서 저는 지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입양가족분들께서 얼마나 사찰해 주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한 인생 관련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입양을 맞죠. 입양 아동에서 어렸을 때부터 갔어요. 지금 너무 훌륭한 성격을 갖고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그 친구를 동생을 돌봐주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엉뚱한 문제로 보더니 대통령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입양에 대한 인식 자체와 감동이 뿌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우리 사회가 삐뚤어진 시선 입양의 문제를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금 어제 학교 발표 보면은 그냥 시설로 다시 시설 보호가 좋다 이런 느낌도 드시는데 사실은 이 가정으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양부모연대에서 이 잘못된 어떤 시각 같은 걸 좀 대통령 말씀으로 더 문제화되는 거. 아마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 보면 대통령 말씀이 얼마나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에 대해서 시각을 교정해 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고 저도 또 부모연대 다른 연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입양특례법에 관해서 좀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2년 전에 그 당시 의원님이 있었을 적에 저희들이 방문했었고 아마 저만 좀 기억하면 그때 수잔 콕스라고 미국의 입양단 수잔 콕스하고 같이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곁에 있을 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가 진행됐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한 오해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크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대통령님의 시각이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의 문제가 어찌 보면 이번에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정인이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인이의 죽음을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더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말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이의 문제,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입양의 문제로 보기 시작을 하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0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정인이만 죽은 게 아니라 거의 200명의 또 다른 정인이가 있었는데 그 정인이는 원가정에서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생모로부터 죽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인이 문제의 죽음을 입양의 문제로 봤을 적에는 앞으로 살리면 한두 명 살리겠죠. 얼마나 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양 문제로 봤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될 아이들,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친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나라였고 원가정이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학대를 하는 부모한테도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입양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더 많은 공공성 강화라고 하면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필터링을 하겠다고 하면 가뜩이나 없는 입양 부모는 더 없어질 것이고 더 많이 생긴 아이들은 다시 시설에서 들어가서 자라게 되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은 정말 정인이의 죽음이 더 헛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동의 문제로 만약에 학대 문제로 저희들이 정인이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앞으로 분리될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그렇게 초점이 바뀌게 되면은 아마도 국가의 정책 자체가 그래 더 많은 입양가족, 더 많은 위탁가족을 우리가 준비하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입양 가족과 위탁 가족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플랫포밍과 그런 계획과 방향이 잡힐 것이고요. 그렇게 잡히게 됐고 나면 그러면 앞으로 아동 학대돼서 분리될 아이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 사회와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이번에 정인이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닐 거라고 저희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뭐 100% 동의하고요. 맞아요. 그때 수잔 폭스랑 같이 만나서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입양이 원천적으로 좀 분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때 관심 많이 가졌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뭐 해외 입양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한 청년들도 많고 하는데 이 입양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수잔콕스를 네. 같이 만나셨잖아요. 예, 예, 예. 수잔콕스가 의외로 우리나라의 그 사람 자체가 헤이그 협약을 준비했을 적에 초대 위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공성은 네. 충분히 강화되어 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모델이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양에 대해서 이번에 네. 사건이 터졌을 적에 홀트를 많이 공격을 했는데 조금만 들어가서 보시면 홀트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홀트가 서류를 만들어서 사법부에 제출을 하고 판사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공공성이 충분히 강화되어 있고 충분히 검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이의 양부모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법으로 막는 게 아니라 공공성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필터링 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악행으로 발생한 거지 이거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정말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했던 그 수잔 콕스가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입양 운동을 하는데 네. 재밌게도요 해외 입양인 중에 네. 수잔 콕스처럼 나이가 들어서 해외 입양되신 분들은요 네. 한국에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압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입양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라고 네. 해서 굉장히 감사하며 그것을 갚으려고 한국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해주세요. 또 여기 많은 언론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여쭙고 싶은 게 여러분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부모 찾잖아요. 자기 부모 찾을 적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 부모 찾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으면서 같이 그분들하고 동행을 합니까? 근데요 우리나라 보육설에서 퇴소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나요? 그 관심 없으시잖아요. 보아원에서 아니면 보육설에서 나온 친구들도 해외 입양 간 친구들만큼 자기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시설 퇴소인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품어주고 도와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해외 입양 부분에 포함해가지고 국내 시설에서 자라서 나온 시설 퇴소생 아이들을 어떻게 좀 품어주고 해주실지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많은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화두를 던지셨네요. 예. 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입양으로 가정이 되었다. 이거를 아이와 우리 부모가 서로 알고 얘기를 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얘가 커서도 충격을 안 받고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입양이 된 거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아야지. 이게 비밀로 했다가 터지면 나중에 막 뭐 가출도 하고 막 워낙 예, 이렇게 예. 풍파가 커서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하는 거, 공개 입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요즘에는 이게 자꾸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무슨 사건만 나면 저를 아는 사람이 뭐 수천 명, 수만 꽤 많아요. 저도 넓으니까.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게 뭐냐면 너는 학대 안 하냐? 네 애들은 잘 키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한 사람은 늘 보니까 그런 말이 없는데 안 보던 사람들은 무슨 일학 학과만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막 얘기하다가 맨 뒤에 애들은 잘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우리 완전히 입양 가져왔더니 이게 지금 입양이 굉장히 그 피해가 저희도 정인이 사건 안타까워요. 제가 그 부모를 모르지만 어쨌건 우리 입양 부모들은 오 대표 아이나 내 아이나 우리 다른 입양 가족 아이들이 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손톱위에서 뭐 성실한번도 아니고 기관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늘 다 우리 아이 같은 그런 또 공통 느낌이 있는데 코로나가 죽었잖아요. 잘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굉장히 많이 아프고 슬픈데
그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 판결해가지고 가정주소관이 충분히 한 다음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스크린을 못한 건데 그냥 순전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극복할 수가 없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학대의 문제인데 이거는 마치 전체 입양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뿐이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입양 가족들이 막 절망을 해가지고 막 이 공개 입양 갔던 것도 이제 숨기려고 하고 뭐 인터뷰 등에 얘기하면 이제 안 나오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숨어들려고 그러고 또 입양을 신청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주변에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뭐 이런 친척들이 다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그걸 뚫고 내가 잘 해보겠다고 전화해가지고 마음먹어서 상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상담을 안 받아요. 상담 받을 시간도 없고 상담 받을 수도 없대요. 이 완전히 입양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아동권리, 유엔 아동권리 협약 같은 데는 가장 원하는 게 원가정, 안정적인 원가정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첫 번째가 국민 입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들 다 시설로 보내자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작은데 마음먹은 사람들도 포기해버리고 상담해도 상담기관에 상담할 수도 없고 그럼 그 아이들도 어디 가나요? 결국은 다 보이고 구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 아이들을 18세 때까지 있다가 달라고 500만 원 가지고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 사회적 모든 책임과 18년 동안 국가가 이 아이 하나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아세요? 아동 보육원 잘 아시겠지만 애 한 명당 평균 200만 원 들어가요. 이거는 18년, 15년 동안 국가가 그 많은 돈을 쓰고도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그래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입양으로 된 가정하고 이 아이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입양 가정이라 해도 다 건강하게 잘 키우잖아요. 크고. 그런데 이런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이런 일을 바꾼다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도 좋을 때 저희가 오늘 너무 자기 상처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동을 뭐 사실은 입양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건처럼 취급하는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원가정 아니고 그 다음으로는 차선책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이 시설 보호가 아니라 가정 보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걸 서울시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비틀어진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이 확산되면 결국은 가정에서 보호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방치될 수 있는데요.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 보호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 뭐 그동안의 경험 직상이나 뭐 학회 여러 가지 또 우리 연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가정 보호율을 높이는 것에 역할을 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 폐소자들이 원부모를 찾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그 부분에 뭘 할 역할이 있으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입양가족으로서 가장 빚진 마음인 것이 베비박스 아동들입니다. 베비박스 아동들은 원래 친권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입양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다 시설로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베비박스를 통해서 친권이 분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 보육시설로 들어가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성본 창설이 안 돼 있어서 입양 대상 또는 위탁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대로 서울시에서 감당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보육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후견인이 시설장이 돼서 더 이상 입양 진행이 안 되었던 거, 그것이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3.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입양가족연대에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서 몇 가지 조사하고 바꾼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출생 등록이 안 돼 있을지라도 성본 창설이 안 돼 있을지라도 사회보장번호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임시 위탁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고 이제는 임시 위탁가정 74가정이 현재 저희들하고 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서울시에 가가지고 이 74가정이 지금 위탁부모가 준비되어 있으니 관악구청을 통해서 관악구청이 시설 지자체장으로서 이 아이를 성본 창설해 주시고 그동안 입양가족들이 이 아이들을 물론 교육받고 모든 그 과정을 밟은 다음에 그 승인되신 분들이 이제 임시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서울시에서나 어떤 이런 재정이 없다. 그래서 재정 없어도 된다. 우리는 돈 받으려고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 앞으로 업무 로딩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뭐 수백 명의 아이들의 성본 창설을 해야 된다면 만만치 않은 이 서류 작업과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관악구 내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원 배치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총량 그 인건비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쉽게 못 바꾼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좀 입양가족으로서 벌써 2021년 되고 나서 7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졌거든요. 그럼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그 미혼모 엄마들의 마음은 내 자녀, 내가 키우지 못하지만 이 생명을 지킨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에서 부모 사랑받으면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맡긴 거예요. 정말 버려진 아이는 낙태당한 아이들이고 이 베이비박스나 시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지켜진 아이들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가족들이 특히나 이렇게 뭐 보수가 있건 없건 저희들이 막 달려들려고 할 적에 이런 정무적인 해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단기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특례법 2012년 8월에 시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1,800명의 아이들이 그 시설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아파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입양될 수 있도록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꼭 수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김승희 전 의원님께도 더불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저희 의원실 찾아오셔서 그냥 성숙되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서양식이나 어떤 가시욕에 의해서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좀 까다롭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니로 인해서 그 입양해서 자기 본 그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출생신고가 안 된 애들조차도 사실은 그 서울시가 이제 우리 또 대표님도 서울시장 되시면 이렇게 가정이 따뜻하게 안길 수 있도록 임시보호소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아닌 좀 좋은 안을 우리가 공약으로 만들어서 반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회가 좀 더 밝고 아이들한테 좀 따뜻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쓰셨고 그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작업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철학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건 뭐 국정도 마찬가지고 시정도 마찬가지고 그 철학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 입양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지켜진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애 많이 쓰세요. 네. 뭐더 하실 말씀들 없으시죠? 네. 저희 다시 그냥 집에서 네. 애 잘 키우고 싶은데 자꾸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법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가정 노후율을 높이는 약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가정부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입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금 전에 이제 베이비박스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입양통해법 개정 이후에 사실상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은 그 원천적인 국내 입양이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보장 번호라고 하셨죠. 번호를 통해서 이제 이 가정보호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가정보호 그런 걸 뭐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린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사회문화, 사회인식의 변화인데요. 입양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가정보호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입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좀 폐쇄되기 된 인식으로 인해서 사실 입양의 문제를 넘어서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의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낙태건 수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1년에 30만 건으로 통계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가 바뀌어야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소중하게 하고 이런 저출산에 이런 저출산, 초저출산 국가로 가는 것도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 인식에서부터 출발되는 문제라고 오늘 질문에 대한 좀 앞에 보고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세요. 네. 이거 링크 안 쓰실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좋은 퀴즈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셨는데 이 질문 좀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정선 참여할 테니까 문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당 공식 후보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안철수 후보가 제가 이제 공식 후보라면 안철수 후보가 경선률을 정해도 좋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요. 이 제안은 당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당이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인 이제 안 대표 우리 당 공식 후보가 아니라서. 아니 아침에 이야기한 거 다 들으셨죠? 언론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한 룰도 좋다. 경선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다만 저는 아직 우리 당의 경선 후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안은 안철수 후보가 당에 한 거기 때문에 당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그냥 그 정도 시간은 자, 수고하신 분 없으시면 수고들 하셨습니다.